2024년 7월 9일 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턴에 접어든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 벽에 부딪혔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창립 이래 첫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총파업은 직원들이 파업 근태를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실질적 첫 파업이다. 손우목 전 삼노위원장은 사측은 지난 10년 넘게 위기를 강조하며 직원의 복지를 축소하고 정당한 임금 인상을 외면하면서도 경영진은 고액의 성과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모든 조합원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우리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최근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직후 직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전 삼노가 노사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것도 우려의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이번 총파업으로 반도체 라인의 생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의 설비가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모녀가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을 잡으면서 예고됐던 2차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 회장이 신 회장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미약품이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실소유한 코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감사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부는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속한 3인연합이 과반에 근접하게 확보했지만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며 이사회는 형제 측이 자신들을 포함해 9명 중 과반인 5명의 이사를 확보했고 대표이사에도 차남 임종훈이 선임됐다.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인연합이 한미약품그룹 경영체제를 완전히 재편하려면 형제 측 이사를 설득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해야만 한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교착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뉴스. 시멘트 레미콘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로봇 주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8일 삼표그룹 계열사인 SPM 모빌리티는 최근 건축주를 비롯한 설계사 건설사 관계자에게 로봇 자동주차 시스템인 MP 시스템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P 시스템은 무인 운반 시스템 방식으로 주차 로봇과 딜리버리 시스템을 결합한 기술이다. SPM 모빌리티는 삼표그룹이 세계적인 로봇 주차 기술을 보유한 샘페르엠과 만든 합작 법인이다. 샘페르엠은 유럽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태국, 멕시코 등지에서 로봇 주차 시스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표그룹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표시멘트의 성장이 정체된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설 자재를 공급해온 경험을 살려 관련 업종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업한 혐의를 받는 구글 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이용해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손쉽게 이용자를 늘리는 등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고 봤다. 더욱이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서만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만 호구냐는 불만도 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뒤엎고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과 그 연대 세력은 3위로 밀려났고 참패가 예상됐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법력권은 2위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를 토대로 극우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으나 2차 투표에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여권으로선 좌우 양측의 거대 세력에 끼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이번 결과는 당분간 프랑스 자산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5일 늦게 에픽게임즈의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EU에서 운영되는 것을 승인했다.
애플은 지난 3월 EU가 빅테크 기업을 강력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DMA를 도입하자 이 지역에서 제3자 앱마켓을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플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자사 앱 스토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허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DMA 위반을 거론하며 유럽 규제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하자 결국 애플은 기존 입장을 바꿔 승인하게 됐다. DMA 위반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정부는 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주요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긴급 조사를 이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발신 번호가 변작된 게 발견될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회선 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해 추가 범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의 파급 속도를 감안해 광고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도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 뉴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에서 4,000원에 팔리는 두바이 초콜릿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7,000원에 팔리고 있다. 두바이 초콜릿은 초콜릿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넣어 만든다. 카다이프가 들어있어 식감이 바삭하고 피스타치오가 사용돼 색감이 화려하다.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는 지난해 말부터 높아졌다.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아라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두바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현재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맛도 있지만 화려한 색감과 먹을 때 나는 소리도 있다. 눈에 잘 띄어야 하는 SNS 특성에 잘 어울린다. 두바이 초콜릿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편의점 업계는 앞다투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8일 오후 8시 원달러 환율은 1384.2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